저는 박순자, 올해 70살입니다. 남편 민철 씨와 45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 그 일을 먼저 보냈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박순자.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순자 씨. 오늘 어디 가세요? 또 노인정? 네, 요즘 거기서 탁구 배우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혼자 외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한편 그 시각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는 제 며느리 최유진이 친구와 만나고 있었어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죽겠어. 유진이가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툭 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뭐 또 있어? 요즘 노인정 다니면서 젊어지셨다고 난리야. 심지어 새 옷도 사 입으시고 70세가 무슨 20대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나쁜 거야?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은 거지. 유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좋긴 뭐가 좋아. 괜히 돈 쓰시고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주시지.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그래도 시어머니 돈인데 시어머니가 쓰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 강남 아파트 시세 12억. 거기다 예금 3억. 총 15억이야. 근데 그걸 혼자 다 쓰신다고? 나중에 우리한테 얼마나 남겠어? 친구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아, 그래도 그건 시어머니 돈이잖아. 알아. 근데 있잖아. 요즘 시어머니가 노인정에서 남자 어르신들이랑 친해지신대.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서 재산 날리시면 어떡해? 유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잘 지켜봐야겠어. 우리 재산이니까. 하지만 유진이는 몰랐어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노인정에 도착했을 때 평소처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자 씨, 여기 앉아요. 오늘 탁구 시합하기로 했잖아요. 제 절친한 친구 정희가 손짓했어요. 50년 지기 친구죠. 그래,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탁구대 옆에는 낯선 남자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하지만 입고 계신 옷은 좀 낡아 보였죠. 청바지에 평범한 면 셔츠. 순자 씨. 소개할게요. 오늘 새로 오신 김태준 선생님이에요. 정희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이제야 용기 내서 나왔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눈빛도 맑았고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을 때 그분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순자 씨, 탁구 잘 치세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서툴러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젊었을 때 좀 쳤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정말 탁구를 잘 쳤어요. 하지만 절대 저를 압도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박 선생님, 라켓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을 칠 때는 손목을 이렇게. 1시간 정도 함께 운동하고 나서 우리는 노인정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태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김 선생님은 어떻게 이 동네로 오시게 됐어요? 아, 제가 혼자 살거든요.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 동네로 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린 비슷한 처지네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실례가 아니라면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실 건가요? 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와요. 그럼 저도 그날 오겠습니다.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레는 느낌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 며느리 유진의 구두가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표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응, 왔어. 유진아, 오늘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자주 못 뵀잖아요. 유진이가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네요. 제가 내일 만들어 올게요. 괜찮아. 내가 해 먹을 수 있어. 에이, 어머님. 나이 드시면 영양 관리 잘 하셔야죠. 유진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새 옷 쇼핑백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응, 오늘 노인정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유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요즘 쇼핑 자주 하시네요? 지난달에도 옷 사셨잖아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기 싫더라고. 어머님, 건강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요. 돈 관리는 잘 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대요. 알아, 조심하고 있어. 그리고 어머님, 혹시 노인정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요즘 노인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다던데. 유진이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거기 다들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만난 태준 씨 생각이 났거든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유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걸까? 단순한 걱정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곧 태준 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했던 그분의 미소, 친절했던 목소리. 설마 내가 70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유진은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오늘 시어머니 집 다녀왔는데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노인정 다니면서 옷도 새로 사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 혹시 누가 접근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즐겁게 사시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좋긴 뭐가 좋아. 우리 재산 생각 좀 해봐.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상한 남자라도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시면 어떡해? 그럼 재산 다 날아가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도 그건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참 순진하네. 그 재산이 나중에 누구 거가 되는지 생각 좀 해봐. 우리 거잖아. 유진이 짜증을 냈어요. 그래도 됐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 혼자 늙게 만들 거야. 유진이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어요. 절대 재혼 같은 건 못하게 만들 거야. 내 재산인데.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일주일 후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새로 산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오늘 태준 씨를 다시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70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스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노인정에 도착하니 태준 씨가 벌써 와 계셨어요. 역시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깨끗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김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우리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탁구 치실 건가요? 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 카페테리아에 커피가 괜찮거든요. 좋습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박 선생님, 평소에 뭐 하시며 지내세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저요? 별거 없어요. 노인정 오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드라마 보고 평범한 노인의 삶이죠.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김 선생님은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회사 다녔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저희 남편도 회사원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가셨죠. 제 아내도 그랬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죠. 그래서 더 미안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많아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박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거요.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태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박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다음 주 토요일에 공원 산책 같이 하실래요? 날씨도 좋다고 하던데.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70살의 데이트라니. 좋아요. 저도 산책 좋아해요. 제가 대답했을 때 태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그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올림픽 공원 정문에서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오늘 김태준 선생님이랑 친해 보이던데? 응? 그냥 얘기 좀 나눴어. 에이, 나 다 봤어. 둘이 커피 마시면서 눈빛 교환하는 거. 정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70살인데 무슨 눈빛 교환이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순자야, 너 혹시 그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희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좋아하긴 그냥 좋은 분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순자야, 좋으면 좋다고 해. 5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정희야, 나 너무 늙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70살이 뭐 어때? 요즘 70은 청춘이야.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살잖아.
그 20년을 혼자 외롭게 살 거야? 아니면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정의 말이 맞았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제 선택이었죠. 알았어, 정이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근데 김태준 선생님 좋은 분 같던데. 점잖고 친절하시고. 그런데 옷차림은 좀 검소하시더라. 응, 그러게. 아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가 봐.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뭐 중요해?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는데 또 며느리 유진이 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머님, 오늘 표정이 엄청 밝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운동하고 와서 기분이 좋아. 어머님, 혹시 노인정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남자분 같은? 유진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다니까요. 특히 혼자 사시는 여자 어르신들한테. 알았어, 조심할게.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태준 씨와의 산책.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 유진이 이미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올림픽 공원 정문에서 태준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깨끗한 면바지에 평범한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박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정말 예쁘네요. 꽃을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45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한테 꽃을 받은 적이 손에 꼽았거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기분이에요. 우리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태준 씨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셨어요. 박 선생님, 혹시 커피 드실래요? 저기 카페가 있는데.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박 선생님이 좋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진심이에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김 선생님이 좋아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네, 좋아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 유진이 또 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친구 만났어. 전화 못 받네. 거짓말이었어요. 유진한테 태준 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밤 유진은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시어머니가 이상했어. 분명히 누구 만나고 오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사생활이 있으시잖아.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라고. 내일 당장 사람 고용해서 미행시킬 거야. 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보, 15억이 걸린 문제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일주일 후 유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준 씨를 만나는 것을 확인했죠. 저녁에 유진이 급하게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님, 남자분 만나시는 거 맞죠?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어머님, 저한테는 숨기시면 안 되죠. 저도 가족인데. 그분이 누구세요? 김태준이라는 분이야. 노인정에서 만났어. 어머님, 혹시 그분한테 재산 이야기 하지 않으셨죠? 무슨 소리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행이네요. 어머님, 요즘 노인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정말 많대요. 조심하셔야 해요. 유진아,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야. 어머님,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분 신원 조회 좀 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도 어머님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유진은 탐정에게 태준 씨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받았죠. 강북의 작은 빌라 월세 거주, 차량 없음, 평소 검소한 생활, 특별한 재산 없는 것으로 보임. 유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휴, 정말 가난한 노인이네. 그럼 괜찮아. 재산 노릴 것도 없겠네. 하지만 유진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왜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지? 혹시 외로워서? 그날 저녁 유진은 아들 민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뭘 말해? 할머니 재혼 반대한다고. 엄마, 그건 좀. 야, 내 엄마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 그게 말이 돼?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야, 5년이나 됐어. 그리고 태준 씨는 좋은 분이야.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민수야,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 인생에 간섭하니?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유진이 시킨 대로 말하는 것뿐이었죠. 민수야, 엄마는 아직 살 날이 많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신하세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저예요.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우리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반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의 한숨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언제까지나?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0살에 찾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이야. 2달이 지났어요. 태준 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시간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분을 향해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정에서 친구 정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김태준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매일 노인정 오셔서 너만 기다리시는데. 정희야, 나도 힘들어. 근데 아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해. 순자야, 내 인생이야. 아들 인생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지. 친구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저예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올림픽 공원에서 만나요. 10시에.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태준 씨는
2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미안해요, 태준 씨.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자식이 반대하는데 쉽지 않으시죠? 태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어머님, 또 그 남자 만나시는 거예요? 유진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만나고 있어. 그리고 유진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3달 후에 결혼식 올릴 거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어머님 재산 노리는 거예요.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만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충분히 알았어. 그 사람 마음을 믿어. 유진이 돌아간 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씨, 당신이 만나는 김태준은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김태준이 여러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태준 씨한테도 똑같은 문자가 갔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라는 것을.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씨가 사기꾼한테 속았대. 저 나이에 남자를 믿다니 참. 며느리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제가 병원 예약했어요. 나 건강해. 검진 필요 없어. 어머님,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중요해요. 내일 오전에 가세요.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유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니 제게 왔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상담하시래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재혼 같은 큰 결정은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이 의사와 짜고 한 거였어요. 선생님, 저 건강합니다. 재혼하는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유진은 의사소견서를 받아갔어요. 재혼은 건강에 무리라고 적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방해할 줄이야. 그날 밤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나와요. 병원까지 이용해서 방해하고. 박 선생님, 제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물러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며느리가 뭘 하든 우리 결혼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동네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했어요. 순자 씨 친구 맞으시죠? 순자 씨가 요즘 이상한 남자한테 속고 계세요. 좀 말려주세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달랐어요. 정희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내 며느리가 나한테까지 전화했어. 완전히 미쳤더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내 편이야. 고마워, 정희야. 순자야,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바로 알려줘. 우리가 다 갈 거야. 친구들의 응원에 힘이 났어요. 일주일 후 유진은 마지막 수를 썼어요. 태준 씨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김태준 씨죠? 저는 박순자 며느리예요. 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길?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유진이 수표를 꺼냈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저한테 돈으로 해결하자는 겁니까? 네, 어차피 돈 때문에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나가주시겠습니까? 태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전화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며느리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태준 씨가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저는 분노했어요. 태준 씨, 미안해요. 제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우리 결혼을 서두르는 게 어떨까요? 이대로는 방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에 결혼식 올려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며느리 유진이 제 도장을 가져가서 인출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보호자시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가져갔다니. 바로 유진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아, 너 내 통장에서 500만 원 뺀 거 맞니? 아, 어머님. 그게 민수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곧 갚을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돈을 가져가니? 어머님,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나중에 다 민수 거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당장 갚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갚을게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이야. 친구 정희한테 전화했어요. 정희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내 돈을 몰래 빼갔어. 500만 원을. 뭐? 그건 절도잖아. 나도 알아. 근데 며느리가 말하는 게 어차피 나중에 다 민수 거라고.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통장 비밀번호 당장 받고, 그리고 도장도 다른 데 숨겨. 그래야겠지? 순자야, 내 며느리 이상해. 보통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정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제 예금 통장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랍을 뒤지니 또 다른 통장도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통장 재발급하고 싶은데요. 분실했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보호자분이 자주 방문하셨는데 관계가 어떠신지.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분이 3번이나 오셔서 고객님 통장 조회하시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셨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정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 허락 없이는. 알겠습니다, 고객님.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통장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은행에서 확인하다가 바뀐 거 알았죠. 왜 바꾸신 거예요? 내 통장인데 내가 왜 바꾸면 안 돼? 어머님, 저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뭐라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김태준이란 사람, 어머님 재산 노리는 거예요. 아니야.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몰라. 봐요, 어머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 사람 완전 거지예요.
월세 빌라에 살고 차도 없고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가난한 노인이 어머님 같은 부자를 만나면 당연히 재산을 노리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가줘, 유진아. 오늘은 너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님, 나가라니까. 유진이 화난 얼굴로 나갔어요. 문을 닫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태준 씨를 조사했다는 것, 그리고 제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 뭔가 이상해. 며느리가 정말로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날 밤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태준 씨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박 선생님,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요. 박 선생님, 저는 가난합니다. 월세 빌라에 살고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태준 씨, 저는 태준 씨 마음이 좋아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결혼하면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 재산으로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어떡하죠? 안 그래요. 저는 태준 씨를 믿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태준 씨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데 정작 태준 씨는 제 재산을 탐하지 않아. 그럼 누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걸까? 답은 명확했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아들한테만 상속하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주지 못하게 조건을 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가서 볼일 좀 봤어. 무슨 볼일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님, 요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유진아, 너도 알잖니. 내가 왜 그러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준 씨와의 결혼을 막으려는 이유도. 며느리는 내가 혼자 늙어서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5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대비할 수 있어요. 태준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달 결혼식 올려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태준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느리야, 각오해라. 내가 호락호락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태준 씨와 함께 웨딩홀을 예약했어요. 3개월 후 5월 15일로 날짜를 잡았죠. 박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분이 계속 방해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웨딩홀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70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 다음 달 15일에 결혼해. 민수와 유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뭐라고요? 다음 달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응, 너무 오래 미뤘어. 이제 결혼할 거야.
어머님, 이건 너무 급하잖아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왜 내 결혼에 너희 허락이 필요하니?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희도 이제 인정해줘.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절대 안 돼요. 그 남자가 어머님 재산 노리는 거라고요. 유진아, 그만해. 태준 씨는 내 재산에 관심 없어. 어떻게 아세요? 내가 다 확인했어. 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해서? 너희가 날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위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유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아.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은행에 가서 내장고 확인하려고 한 것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머님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내 재산이 탐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혼하는 게 싫은 거고. 어머님, 나가줘, 둘 다. 결혼식 청첩장은 우편으로 보낼게. 엄마. 민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유진이 민수 팔을 잡아 끌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집이 조용해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청첩장을 만들러 갔어요. 태준 씨와 함께요. 박 선생님, 이 디자인 어때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은데. 좋아요. 이걸로 해요. 청첩장에 들어갈 문구를 함께 정했어요. 7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태준 씨. 일주일 후 청첩장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 정희가 청첩장을 받고 전화했어요. 순자야, 청첩장 받았어. 진짜 예쁘다. 축하해. 고마워, 정희야. 근데 내 며느리는 알아? 응, 알려줬어. 근데 반응이 안 좋더라.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며느리 유진도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청첩장이지. 보면 알잖아. 어머님, 진짜 하시려고요? 응, 진짜야. 유진이 청첩장을 구겨버렸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막을 거예요. 유진아, 넌 막을 수 없어. 두고 보세요, 어머님. 제가 그 남자 정체를 밝혀낼 거예요. 유진이 화난 얼굴로 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고요? 아니요, 전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분이 오셔서 그러시던데요.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니까 집을 팔아야 한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절대 집 안 팔아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아, 너 부동산에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 어차피 재혼하시면 그 남자랑 살 거잖아요. 그럼 이 집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언제 이 집 팔겠다고 했니?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벌써 제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씨, 정신건강 검진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며느리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치매 검진이라고. 제가 그런 거 신청 안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정신건강검진까지 신청했대요. 뭐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태준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 씨, 우리 결혼식을 더 앞당기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바꾸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저녁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변경했어요. 3주 후로요. 유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식 날짜 바뀌었어. 3주 후야. 곧바로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3주 후요? 그렇게 급하게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바꿀 생각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할 거예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3주 후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태준 씨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박 선생님, 웨딩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태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70살에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게 될 줄이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름다우세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구야? 안으로 들어가니 유진이 제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은 제 서랍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내 방을 왜 뒤지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청소하려고요. 청소? 서랍까지 열어가며 유진의 가방을 보니 제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너 내 도장 가져가려고 했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나가라니까. 유진이 황급히 나갔어요. 가방에서 도장을 빼놓고요. 그날 밤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오늘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건 범죄 아닙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며느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박 선생님, 혹시 집에 혼자 계시기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문단속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웨딩홀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예약이 취소되셨다던데요? 아니요, 제가 취소한 적 없어요. 보호자분이 전화하셔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결혼식을 못한다고. 제가 취소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며느리가 웨딩홀까지 취소하려고 했어요. 바로 유진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아, 너 웨딩홀 취소하려고 했지? 어머님, 그게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그 남자는 사기꾼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어요. 증거 있어? 증거? 곧 나올 거예요. 제가 탐정을 고용했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 정희한테 전화했어요. 정희야, 며느리가 미쳤나 봐. 웨딩홀까지 취소하려고 했어.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아직은.
가족인데. 순자야, 그 며느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내 재산만 노리는 도둑이야. 정의 말이 맞았어요. 결혼식 3일 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객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가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씨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신랑 김태주는 사기꾼입니다. 결혼식에 가지 마세요. 친구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결혼식 취소된 거 맞아? 아니야. 며느리가 거짓말 퍼뜨리고 있어. 하객 1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해명해야 했어요. 태준 씨한테도 똑같은 문자가 갔대요. 박 선생님,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하셔야 해요. 결혼식 끝나고 할게요. 지금은 결혼식에 집중하고 싶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유진과 민수,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뭐? 어머님, 오늘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낯선 남자가 말했어요. 나 정신 멀쩡해. 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해? 어머님, 최근 어머님 행동이 이상하세요. 70살에 갑자기 재혼하시고 낯선 남자를 믿으시고. 그게 왜 이상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야, 너마저. 엄마, 정신 감정만 받아보세요. 아무 문제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싫어. 나 안 해. 어머님, 이건 법적 절차예요. 거부하시면 강제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나가, 다들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나가라고. 유진이 의사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법원 명령과 함께요. 세 사람이 나가고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일은 결혼식인데. 태준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준 씨,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뭐라고요? 태준 씨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어요. 내일 법원 명령 가지고 온대요. 박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두면 위험해요. 30분 후 태준 씨가 왔어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태준 씨. 정말 정신병원에 갇히는 거 아닐까요? 안 돼요. 제가 지킬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태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자며 저를 지켜줬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박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날이에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70살 신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쁜 애의 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준 씨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네, 결혼식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비밀이에요. 태준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이 벌써 와 계셨어요. 친구 정희가 달려왔어요. 순자야, 드디어구나. 축하해. 고마워, 정희야. 그런데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며느리 유진이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 결혼식은 무효예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박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왔어요.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저분들은 누구지?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신성그룹 기획실장 정민호입니다. 저희 회장님 결혼식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신성그룹 명예회장 김태준 회장님 말입니다. 결혼식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태준 씨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숨긴 게 있었어요. 태준 씨, 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성그룹 명예회장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성그룹이면 제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게, 네,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제 재산을 모르시고도 저를 좋아해 주셨잖아요. 태준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한편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신성그룹 회장? 그제야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신성그룹 자산 규모는 2조 원이 넘어요. 기획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개인 재산만 해도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유진이 비틀거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붙잡았어요. 여보, 2천억? 민수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결혼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야? 며느리가 완전히 속았네. 재벌 회장을 가난한 노인으로 착각했다니. 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유진아, 넌 태준 씨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안심했고? 유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넌 내 재산 15억이 탐났어. 그래서 내가 재혼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싫었던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알고 보니 태준 씨가 나보다 훨씬 부자였네. 2천억이라며? 유진의 얼굴에 후회와 절망이 뒤섞였어요.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도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야, 넌 그래도 아내한테 이용당한 거니까 이해해. 하지만 유진이 너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제 신분을 숨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저는 박 선생님이 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태준 씨, 고마워요. 저는 태준 씨가 가난해도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으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획실장이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며느리분, 그동안 시어머니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뭐라고요?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것,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웨딩홀 예약을 취소하려고 한 것, 전부 다요. 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회장님께서 한 달 전부터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기획실장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며느리분이 저지른 범죄 증거들입니다. 횡령, 문서 위조, 명예훼손. 고소하시면 바로 처벌받으실 겁니다. 유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저는 유진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아, 넌 내가 외롭게 늙어 죽기를 바랐지? 그래야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근데 알고 보니 태준 씨가 나보다 훨씬 부자였어. 내가 15억 때문에 나를 괴롭힌 동안 난 2천억짜리 남자를 만난 거야. 유진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를 믿지 못한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유진이는,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진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야, 이혼하렴. 엄마,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아내는 내 재산만 노렸어. 이런 사람하고 평생 살 수는 없어.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기획실장이 말했어요. 며느리분, 조용히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민수가 부축했고요. 둘이 결혼식장을 나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소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신성그룹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았죠. 그러다 박순자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재산이 아니라 저를 봐주는 분을 만난 겁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선생님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셨어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어요. 저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에요. 목이 메었어요. 며느리가 방해했지만 좋은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태준 씨가 저를 지켜줬고요. 태준 씨를 바라봤어요. 태준 씨, 고마워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박 선생님,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결혼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친구 정희가 소리쳤어요. 순자야, 축하해.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태준 씨와 저는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70살 신랑과 신부.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진실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태준 씨와 저는 신혼여행 대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어요. 어떤 혐의로 하시겠어요? 횡령, 문서 위조,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한 것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김태준 회장님께서 미리 조사해 두신 자료들이 아주 상세합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섰을 때 유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 최유진, 혐의를 인정합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 재산 15억이 탐났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검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겁니까? 네. 정신병원에 보내고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법정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며느리를 5년 동안 딸처럼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외로울 때 며느리가 제 곁에 있어줬어요. 고마웠죠.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렸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물건을 옮겨놓고 이상한 약을 먹이려 했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다는 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70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며느리 때문에 공포 속에서 보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아, 이미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또한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유진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어리석었을 뿐이지. 엄마, 저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태준 씨랑 행복하게 살 거야. 넌 너대로 잘 살아. 엄마, 가끔 놀러와. 엄마 밥 해줄게. 민수가 크게 울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와 저는 새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 씨가 준비한 강남 최고급 아파트였죠. 박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행복하세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70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이야. 저도요. 박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노인 인권 보호 단체를 만든 거예요. 박 선생님, 오늘 상담 신청이 10건이나 들어왔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요? 다들 어떤 분들이에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노인분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도와드려야죠. 제 경험을 살려서 같은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70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딸이 제 통장을 몰래 관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어요. 1년 후 제 단체는 5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도왔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70대 박순자 씨, 노인 재산 지키기 운동 앞장. 며느리에게 당한 고통을 같은 처지 노인 돕는데 사용. 태준 씨가 뉴스를 보며 웃었어요. 박 선생님,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요. 제 아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다니. 태준 씨도 저를 도와줬어요. 단체에 큰 기부금을 내고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어느 저녁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민수야, 어서 와. 저녁 먹었어? 아니요.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요. 유진이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아.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돕고 계시잖아요. 민수야,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엄마,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요. 그날 밤 태준 씨와 발코니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어요. 박 선생님,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70살에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우리 둘 다 웃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세상을 떠난 첫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이 남겨주신 재산,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박 선생님,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같이 살아요. 30년? 그럼 100살까지네요? 왜요? 못 사세요? 태준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살죠. 당연히 살죠.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어요. 며느리 유진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던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졌죠. 아들 민수는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태준 씨와 행복하게 살며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었고요.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욕심 많은 며느리를 이기고 찾은 진짜 행복.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승리구나. 재산을 지킨 것도 승리지만 더 큰 승리는 제가 다시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박순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71살, 아직 젊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태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70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5년 후 박순자 노인인권센터는 전국에 10개 지점을 열었어요. 5,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도왔죠. 75살이 된 저는 여전히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준 씨와 저는 여전히 행복해요. 손주들도 생겼고요. 민수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며느리 유진은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사는 건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상담실에 앉아 있어요. 75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싸우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